배우게 될 거예요. 자, 미분계수의 정의부터 들어갈 겁니다. 미분계수 정의. 미분계수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오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배우게 될 거야. 극한부터 시작해가지고 살짝 리뷰하고 그다음에 오늘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배우고 미분계수의 정의를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극한을 이해 못하면 얘네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짧게 리뷰하고 넘어가도 할 테니까. 도경이는 결석했을 때 내 유튜브 강의 계속 보셔야 돼요. 총전이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숙제로 요거 내라고 했죠. 자, 극한 값을 갖는 것과 그죠? 어디서? x는 a라는 벡터 포인트에서 극한 값을 갖는 거랑 또 똑같이 x는 a라는 벡터 포인트에서 연속하는 거는요 비슷하면서도 달랐었습니다. 자, 어떻게 달랐냐면 f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벡터 포인트가 x는 a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얘가 뻥 뚫려 있어가지고 정의가 되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a를 기준으로 왼쪽과 a를 기준으로 살짝 무한히 오른쪽에 즉 여기가 우극한이 되고 여기가 좌극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쳐다봤을 때 똑같은 높이를 가리키게 되면 얘를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약간 문과적인 표현을 하자면 좌우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고 좀 이과적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좌극한 이런 식으로 우극한이 같은 것을 우리는 좌우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만약에 같을 때 우리는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별딱지라는 값으로 수렴하는 것. 즉 여기의 높이가 별이라고 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얘를 우리는 앞으로 별로 수렴하는 건데 뿔마가 같을 때는 그냥 이렇게 번거롭게 왼쪽 오른쪽 나눠 쓸 필요가 없이 얘를 통일해서 그냥 뿔마를 지우고 요렇게 쓰더라도 우리는 극한값이 a에서 별로 수렴합니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자동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같구나 라는 것도 바로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좌우가 다른 것을 우리는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두 글자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제 뭘까요 얘는? 그렇죠. 발산입니다. 발산. 그래서 얘가 만약에 왼쪽을 쳐다본 거랑 오른쪽을 쳐다본 게 다르면은 얘를 우리는 발산한다,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연속은요 좀 달랐죠. 연속 어떻게 달랐냐면 x는 a라는 포인트에서 그죠? 왼쪽을 쳐다본 거랑 오른쪽을 쳐다본 거랑 그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얘를 쳐다본 게 서로 모두 다 똑같을 때 우리는 a에서 연속한다라고 했었던 거였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좌랑 우랑 같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함수값까지 같을 때 우리는 a에서 연속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자 우리 재웅이 형님 얘기해볼까? 자, 극한값을 갖는 거랑 연속한 거랑 둘 중에 뭐가 더 까다로운 조건이에요? 왼쪽이 까다로워요? 오른쪽이 까다로워요? 오른쪽이 더 까다롭죠. 왜냐면 얘는 왼쪽 오른쪽만 같으면 되는데 얘는 그거 플러스 함수값까지 같아야 되니까 얘가 좀 더 까다로운 거야. 까다로운 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상으로는 안쪽으로 들어가요. 연속 조건이 더 까다롭고 극한값을 갖는 조건이 좀 덜 까다롭게 되는 거죠. 얘는 함수값까지 같을 필요는 없는 거고 같아도 되지만 얘는 반드시 FA마저도 같아야 된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소개형, 얘가 대개념이 되는 거죠. 약간 집합의 표현 기호를 하시면은 약간 이런 감성이 혹시 아시나요? 부분집합.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또 저번 시간에 중요했던 거 뭐였어요? 연속함수의 성질이 있었죠. 이것도 내가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었죠. 연속함수 성질은 뭐였냐면은 fx와 gx가 만약에 둘 다 연속인 게 보장이 되면은 얘네들을 물고 빨고 뭔 지랄을 하더라도 항상 얘는 연속이 되더라 했던 거였고요. 좀 중요한 거는 나누기일 때는 분모가 즉 gx가 0이 되는 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딱 요것만 얘기했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그때 안 온 친구들도 있었으니까 요거 내가 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시죠.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정리하시고 완벽하게 아시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쉬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요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도경이 정리하시고 머릿속에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가 그걸 얘기를 할 건데 자, 오늘 여러분들이 나랑 이제 미분계수를 배울 건데 보시면 화살표가 극한부터 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를 이해 못하면요 이거 답이 없어 안 돼요.
그리고 그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를 또 알려줄 거야. 요거 내용은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 건데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내용이에요. 쉬워요. 요거 알고 있는 상태에서 평균 변화율과 극한을 합치게 되면 미분 계수라는 개념이 튀어나오게 돼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한 상태에서 오늘 어디까지 뻗어나가게 될 거냐면 미분의 가능성까지 뻗어나가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단순해요. 요거랑 요거 두 개 배우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도함수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이걸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다룰 수가 있게 돼요. 접선의 방정식도 강해지게 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래프를 다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대충 그린다는 게 개형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배우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중간고사 거리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양이 적어요. 수투가. 문제 연습도 그때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들어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랑 오늘 여기를 배울 거예요. 자, 극한은 이미 배웠으니까 평균 변화율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평균 변화율 볼게요. 자, 우리 도경아, 평균 변화율 뭐라고 배웠어? 호성쌤한테? 틀려도 괜찮아요. 뭐 그냥 아는 만큼 얘기해봐. 너 평균 변화율 뭐라 생각해요? 평균으로 변화한 것도 말고 어떻게 어떻게? 뭘까? 평균 변화율? 혹시 재웅이 형님 아세요? 틀려도 괜찮아. 넌 평균 변화율 뭐라 생각해? 맞아, 기울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약간 물리랑 이런 데서 물리랑 미적분은 기울기를 좀 평균 변화를 좀 멋있게 부르는 경향이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그 싹소리 집어치우시고 기울기라 생각해도 돼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수투라는 걸 제대로 배우는 거니까 나도 기울기라고 하지 않고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을 쓰기는 쓸 거예요. 너들은 기울기라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기울기라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울기의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도겸아, 기울기의 정의가 뭐예요? 그래서 괜찮아. 뭐라고 배웠어요? 기울기가 뭐예요? 기울어진 정도 말고.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X 증가하면 Y 증가량이야? 맞아요. 잘했어요. X 증가하면 Y 증가량. 그리고 우리가 세모라고 표현해요. 세모를 우리가 델타라고 해요. 물리에서 본 적 있을 거예요. 물리에서 이게 델타라고 하고 변화량이라는 뜻이야.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씁니다. 됐죠? 이거를 중학교식으로 얘기하면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우리는 기울기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걸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잘 보세요. 만약에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겨먹은 게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를 내가 x는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내가 그 가로만큼을 델타 x만큼 이렇게 갖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a에서 델타 x만큼 점프한 거니까 여기는 x는 a 더하기 델타 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기울기를 체크하려면 그때 y값이 궁금하니까 여기 y값을 구하시면 여기 y값이 얼마냐면 f에다가 a 플러스 델타 값을 집어넣고, 그죠? 여기의 높이는 f에다가 a를 넣은 거 맞아요? 그러면 가로와 세로가 표현이 되겠다. 시작. 가로는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빼는 거예요. 네, 여기서 빼시게 되면 당연히 델타 x가 됩니다. 네, 높이는 높은 데서 낮은 데를 빼는 거예요, 형님들. f에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얘를 우리는 안 그래도 잘했어. 기특하다. 기울기. 혹은 이제 앞으로는 니들은 기울기를 알아도 돼. 근데 나는 이제 수조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정확한 용어를 쓸게요. 평균 변화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오케이, 선생님 알겠어요. 델타 S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은 좀 잘 익혀두셔야 돼요. 괜찮아, 이거는 빌려주고 자, 그다음에 요걸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난 지금 조그만한 길이만큼 점프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또 요거를 이런 눈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것도 한번 이해 한번 해보자. 똑같은 얘기긴 한데 fx가 요렇게 있고 여기가 x는 a고 아까는 내가 어떤 일정 길이만큼 점프했다라는 개념을 갖지만 이거를 만약에 내가 점프가 아닌 그냥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으셔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 가로가 있고 여기 세로가 있겠죠. 그죠? 준수학장 여기 가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b가 더 크다 간다면 그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면 되겠죠? 이것도 도와줄래? 이건 얼마가 될까요? 함수값의 차이는 어떻게 표현이 되죠? f의 뜻은 높은 거, 낮은 거. b 집어서 높아요? a 집어서 낮아요.
이렇게 표현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은 가로분의 세로 들어갑니다. b 빼기 a분의 f의 b 빼기 fa가 되겠죠? 그래서 의미하는 바는 같아. 그러니까 얘는요 두 개의 포인트를 x를 엔터 포인트로 딱 잡아가지고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왼쪽 기준으로 엔터 포인트를 잡은 상태에서 뭔가 점프해서 표현했다라고 하시면 되는 건데, 의미하는 바는 완전히 같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의미를 알아두시면 되겠고, 실제로 앞으로 여러분들 미분을 할 때, 미분에서 배울 때 여러분들은 오히려 요 표현이 조금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 표현이 좀 많이 중요합니다. 요거는 그냥 눈으로 그럴싸하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얘가 좀 중요하고요. 이거 잘 보세요. 이것도 외우면 안 되는데, 벽신같이 외우면 안 되는데, 봐봐. 결국에는 평균 변화는 뭐냐면 얘와 봐봐, 왼쪽의 정의역과 오른쪽의 정의역의 차이가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니까 델타 x가 나오잖아. 요 놈과 분모가 같아야지, 즉 x 변화량에 해당되는 분모랑 여기 정의역의 차이가 같을 때 우리는 평균 변화량이라고 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얘랑 얘의 차이와 여기가 다르면 평균 변화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기울기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꼴이 맞춰줘야 돼요. 어떤 꼴? 분자의 함수값에 들어가는 이 정의역 두 친구의 차이가 반드시 분모의 요놈과 같을 때 우리는 평균 변화라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 예를 들어서 그냥 만들어 볼게요. 이거 안 된다는 뜻이야. 왜냐면 얘는요 차이가 2 델타 x만큼 차이 나는데 분모는 요거만큼 차이 나니까 안 맞잖아요. 그죠? 요걸 만약에 굳이 니들이 평균 변화를 만들고 싶으면 얘랑 맞춰줘야 돼. 어떻게? 요렇게. 왠지 알아요? 그림 잘 생각해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야. 그죠? 너네들은 a 플러스 2 델타 x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여기 높이 차이는 f의 a 플러스 2 세모 x 빼기 fa가 되는 건데, 여기가 얘와 얘의 차이는 요거랑 같아야지만 가로 세로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근데 여기가 이런 것처럼 달라지게 되면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서 요거의 차이가 얘랑 똑같이 맞춰진 연습을 많이 하게 될 거고, 지금은 일단은 기울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꼴을 좀 맞추는 게 좀 중요하겠네. 왜냐면 중학교 때는 꼴 맞추기까지는 안 했는데 수투에서는 꼴 맞추기 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일단 여기까지 정리. 그래서 요게 왼쪽 게 좀 많이 중요하고요. 오른쪽 거는 그럴싸하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꼴 맞추는 거 좀 우리에게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평균 변화율입니다. 알겠죠? 정리! 이분 계수의 정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영어로 justice랑 definition을 하죠. definition. 자, 얘는 외워야 돼요. 선생님, 수학 외우는 거 아니래네. 정의는 외우셔야 돼요. 정의는 외워야 돼요. 자, 정의. 미분계수는요. 여러분 오늘 나랑 배울 때 딱 요거 하나 암기하는 겁니다. 미분계수는 정의 혹시 뭐라고 배웠죠? 혹시 재용이 혹시 알아요? 미분계수 뭐라고 배웠어요? 정의는 외워야 돼서 까먹을 수도 있어. 뭘까? 얘 암기야. 이해가 안 돼. 근데 도경이 알아요? 평균 변화율이에요.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까지 뭘 설명하겠죠. 그거 앞에 배워서 평균 변화율이 뭐가 될거든요. 좀 들은 건 없는 것 같은데 준서 혹시 뭐라고 배웠어요? 평균 변화율이 뭐예요? 저 몰라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평균. 이거 내가 뭘 안 해. 왜냐면 정의는 외우는 거니까 까먹을 수 있거든. 근데 나머지는 까먹으면 안 돼. 자, 이거는 미리 정의 좀 써놓을까요? 자, 이거는 외우세요. 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이거 암기야.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수투에서 배우는 단어 중에서 얘가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우리는 미분계수라고 한다. 이건 암기. 그리고 그 미분계수를 구하는 과정을 우리는 미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분이 영어로 differentiate거든, verb로. 그래서 얘가 너가 만약 미분계수를 구하는 과정을 우리는 동사로 verb라고 하죠. 들어봤죠, verb? 얘를 우리가 미분한다라고 해요. 영어로는 differentiate라고 해요. 그리고 differentiation은 미분계수라고 하는 거, 명사가 되면서 나온이 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미분한다 이런 개념이 사실은 미분계수를 구하는 그 액션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미분계수가 평균 변화율 극한값이라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내가 한번 우리 막 이제 재용이 형님한테 물어볼게. 그러면은 이 의가요 영어로 뭐죠? 두 글자 혹시 알아요? 어? 오브 맞아 잘했어요. 왜 자신이 없어요? 맞아 오브예요. 자 오브는 수식어구죠. 그러면 미분계수는 오브 앞에 있는 평균 변화율이에요? 아니면 극한값이에요? 이거 배웠잖아. A 오브 B면은 A예요 B예요? B예요 B. 왜냐면 B가 A로 수식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실제로 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율이 아니고 극한값인 거예요. 얘가 수식어고 그래서 미분계수가 뭐야? 라고 하면 극한값이야 라는 말이 나와야 돼. 미분계수가 뭐야? 평균 변화율이 아니에요. 미분계수는 극한값이야. 어떤 극한값이냐면 평균 변화율로 표현된 극한값이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분은 수식어인 거 알고 계시죠? 미분계수는 결국에 극한값이에요. 정의에서 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극한값.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무슨 의미였죠? 극한값이 존재하는 게 연속이랑 달랐죠.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것을 쳐다봐서 수렴했을 때 극한값을 갖는다고 했죠. 좌랑 우랑 같은 것을 극한값을 갖는 조건이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은 미분 잘 들어야 돼. 미분계수는 극한값이라고 했죠. 그 말은 뭐냐면 미분계수가 정의된다는 얘기는 극한값을 갖는다는 뜻이야. 왜냐면 얘도 극한값이거든. 무슨 극한값이냐면 기울기의 극한값이야. 이해되니? 그러면 기울기의 왼쪽 극한값과 오른쪽 극한값이 같아야 되는 거거든. 왜? 얘가 5분이니까. 그럼 결국에는 미분계수를 갖는다라는 거는 기울기의 왼쪽과 뭐가 같아야 돼? 기울기의 오른쪽이 같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니네들이 막 외웠을 거야. 왼쪽 기울기 체크하고 오른쪽 기울기 체크하고. 그게 사실상 여기 국어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기울기의 왼쪽과 기울기의 오른쪽이 같다는 게 일단 국어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어적으로 대충 얘기했으니까 수학적으로 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말장난인데 좀 중요해요. 보통 중요한 말장난이 아니에요.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 한번 해보고 나서 수식적으로 보여줄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봐.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 평균 변화율은 다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잘 보세요. 아까 평균 변화율은 기억나? 델타 x분의 f에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가 됐던 거 이거 기억나요? 자 근데 여기서는 델타 x 점프가 아니고 h라는 점프를 해요. 씨발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물론 의미적으로 똑같아. 잘 봐봐. 근데 얘가 x는 a 플러스 h가 돼. 그래서 델타 x라는 기호 대신에 h라는 스몰 표현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뭐 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여기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로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평균 변화를 만드시면 어떻게 돼요? h분의 f에 a 플러스 h 빼기 f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얘들아? 뭐 탈락할까? 같네? 맞아요. 자 근데 우리가 앞으로 물리에서도 똑같아요. 이 델타 x랑 h랑은 의미하는 게 좀 달라. 똑같은 거 같은데 가로잖아요. 맞아요. 가로인데 얘는요 앞으로 물리에서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차이를 얘기해요. 어느 정도는 너네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눈에 어느 정도 차이 나요. 그래서 니들 센티미터, 2cm 자 같은 거 잴 때 눈으로 차이가 나니까 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래서 육안으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잴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길이를 얘기해. 이런 걸 얘기를 해. 이 델타, 이 h는 모르는 얘는 졸라 쪼만해가지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이를 얘기를 해. 보통.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 얘는 눈깔로 봤을 때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때 그때 기호를 보통 h로 써. 자 그러면 요거는요 결국에는 어쨌든 꼴은 얘가 맞춰졌죠. 위에와 아래가 똑같으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하자고 일단은 꼴이 맞춰졌으니까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자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근데 우리는 미분계수를 뭐라고 정의했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고 했죠. 자, 지금 평균 변화율을 만들었죠. 뭐가 없죠? 극한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극한값은 리미트를 만들어버리겠죠. 이렇게 극한값을 취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 새끼의 극한값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얘가 미분 계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근데 여기 이제 뭘 적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뭘 적어야 되냐면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를 h를요 0으로 보내요. 다시 h를 0으로 보내요. 자, 이제 내가 질문할게요. 존나 중요해요. 준서가 이게 어려운 거니까 이 0은요 진짜 0이에요, 가짜 0이요? 가짜 0이에요. 얘가 만약에 찐 0이 되면 좋대요. 왜냐면 분모가 찐 0이 되면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가짜 0에서 가짜 0분의 어떤 놈이 되니까 값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이 값이 정의가 되려면 여기가 가짜 0이잖아요. 그럼 여기 분자는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얘도 가짜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짜 0분의 가짜 0 극한값 열심히 연습했던 게 그 이유입니다. 그 미분계수는 가짜 0과 가짜 0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얘 또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뿔말을 생략했다는 이유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을 때 생략한다라고 했죠? 극한값이나 얘도 똑같은 거죠. 만약에 얘가 어떤 값으로, 얘가 만약에 어떤 별이라는 값으로 수렴하게 되면은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A에서의 극한값이 별이다. 이거를 A 미분계수가 별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호를 이렇게 해서 A에서의 미분계수가 별입니다라고 표현하는데 얘는 함수값이 별인 거고 미분계수가 별이라면 앞으로 우리가 기호를 여기다 따옴표를 써요. 얘가 A에서의 미분계수가 별입니다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F' A가 별이다 라고 이렇게 영어로 했습니다. 영어는 F'A equal to 별 되는 거고 우리말로 치면은 F'A가 별이다 혹은 F의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가 별입니다. 혹은 얘를 미분해서 A를 넣었을 때 별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들어는 봤을 거예요.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자, h가 0으로 간다라는 게 도대체 이제 기하적으로 무슨 일인지 보여줄게요. 자, h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게 가짜 0으로 가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리미트. 잘 봐봐. h의 0 플러스에 h의 f의 a 플러스 h 빼기 f. 요것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랑 같아야지 수렴이 되는 거니까 0 마이너스의 h에 요렇게 두 개가 같을 때 우리는 요거가 별딱지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럼 요거의 의미를 먼저 봐볼게요. 왼쪽을 잘 보세요. 자, 얘는요 가짜 0인데 살짝 0보다 크다는 느낌을 보세요. 약간 0.1 이런 느낌을 생각해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h가 0.1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 길이가 오른쪽으로 아주 짧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오른쪽으로 아주 짧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점과 살짝 오른쪽을 쳐다보게 되면 요 점이 만나게 되겠죠. 그럼 얘와 얘를 기울기를 만드는 거 맞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니? 그럼 얘는 오른쪽 기울기야 왼쪽 기울기일까요? A를 기준으로 내가 오른쪽으로 걷죠. 예를 들어서 오른쪽 기울기야. 얘가 오른쪽 기울기. 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왼쪽 기울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선생님 왼쪽 기울기는 뭐예요? 여기 H-가 약간 0.1에서 마이너스 9, 약간 마이너스 0.1 같은 느낌으로 보는 거면 얘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얘가 이렇게 가다가 아까는 여기서 멈췄죠? 얘는 조금 더 가야 돼. 조금 더 가서 여기서 멈추는 거야. 그러면은 요 점과 얘를 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얘가 왼기야, 왼기. 이해되니 얘들아? 오른쪽 기울기와 왼쪽 기울기가 만약에 같다라고 한다면 얘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자고 앞으로 리미트 h 0 요 뿔만 생략하고 여러분 요거를 요렇게 쓸 수 있다라고 우리는 배웠고 얘를 뭐라고 약속하자? F'A라고 약속하자라는 겁니다. 내가 괜찮냐? 좋아요. 별로. 그럼 봐봐. 왼쪽 기가 오른쪽 기가 봐봐. H가 무한히 0을 가까우면 얘가 결국은 들러붙는 거야. 요걸 여러분들이 줌을 해가지고 봤다라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존나 줌을 땡겼어. 스코프를 땡긴 거야. 저격하듯이. 여기 좀딱요 점과 딱 오른쪽 점과 딱 왼쪽 점을 여기 딱 있게 되면은 결국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가까이서 보시기에는 마치 접선의 기울기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배우게 되면은 미분은 결국에는 접선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물론 그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게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고 요걸 의미를 여러분들이 느껴가면서
줌을 땡겨서 봤을 때는 마치 A라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처럼 기하적인 의미를 갖는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랑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F'A는 뭐가 되는 거냐면 함수 fx가 x는 a에서의 뭐가 된다? 접선의 기울기라는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까지 같이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 자, 정리할 건데 느끼면서 정리하셔야 돼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평균 변화율 극한값이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야 돼. 플러스랑 갈 때는 마이너스 갈 때는 다른 거야. 플러스는 A를 기준으로 살짝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 기울기, 마이너스는 A를 기준 조금 더 가서 마이너스 기울기, 왼쪽 기울기. 그래서 왼쪽 기울기가 오른쪽 기울기를 같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걔를 우리는 F'A라고 한다. 얘가 기하적인 의미는 그 액터 포인트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다더라 하는 것까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거 가짜 0분의 가짜 0인 것도 좀 느껴주시면 좋겠고요. 얘가 이렇게 된다는 것도 좀 느껴주시면 좋겠다. 정리 끝! 이게 다예요. 굉장히 많은 얘기 했는데 이해됐으면 좋겠다. 네?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볼 건데 나도 알아요. 얘 이렇게 하고 시작까지 배웠어. 선생님 나 배웠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1 넣어가지고 4가 된다 이렇게 하고 나도 알아. 이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니들이 이걸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유치원생도 해. 그래서 여러분들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막 대치는 수투 배웠다고 막 이제 엄마들이 막 이렇게 막 으스대는 경우 다 이거 할 줄만 아는 거야. 걔네한테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걔는 설명 하나도 못해. 초딩 새끼들 이거 어떻게 알겠니? 나는 초등학교 때 이거 수투 배우는 거 나는 이거 진짜 그 아동학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여러분 나중에 어른 되셔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알겠지? 니들 어른 돼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한테 미적분 수투까지 배우고 그거 아동학대야. 하시면 안 돼. 알겠죠? 난 선행가스 막 6년 이상 시키는 막 그런 거는 그런 학원 구속돼야 돼. 안 돼, 안 돼. 범죄야 진짜. 자 볼게요. 자 우리가 F'X는 이건 도함수라고 해요. 하는 방법은 니들 알고는 있을 거야. 근데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는 거니까. 왜냐면 학교에서 서술형이나 주관식이 나오는 학교는 얘를 도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말 절대 안 해요. 학교쌤이 미분 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F'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쓰시면 빵점이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썼잖아요. 괘씸해서 마이너스 점수 줘. 이거는 정확하게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대충 생각을 한번 해봐. 선생님 얘가 이렇게 있다 쳐봐.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냥 여기가 1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 실제 이렇진 않지만 여기가 H만큼 전진했다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1 플러스 H 되는 거 맞아요? 평균 변화를 만들게요. 자, H분의 F에 1 플러스 H 빼기 F1. 재용이 형 이해되세요? 평균 변화율을 뭘 구해야 돼? 극한값 리미트를 빠짐없이 채워줘야 되겠죠. 영어로 한다. 그리고 얘가 의미가 뭐라고? 오른쪽으로 들러붙기도 하고 왼쪽으로 들러붙기도 해서 오른쪽 기울기가 왼쪽 기울기가 되고 그 두 개가 같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F'1이라고 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H를 0으로 넣으면 여기 가짜 0이 되죠? 0을 여기다 집으면 F1 빼기 F1이니까 가짜 0이 돼요. 그래서 가짜 0과 가짜 0이 분모 분자가 싸우게 되면서 어떤 숫자가 수렴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계산해 볼게요. 보세요. 그래서 극한을 배우는 거야. 얘를요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시험지가 나와요. 절대 도함수 써서 구하시는 거는 그거는 서술형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빼요. 뭘 뺄 거냐면 1을 집어넣은 걸 뺄 걸. 1 넣으면 얼마죠? 3 되는 거 맞아요? 암산으로?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 H분의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얘가 4만개 이렇게. 왜냐면 얘가 숫자가 사망하지만 좆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모가 가짜 0이라서 숫자가 살아있으면 무조건 발산해요. 맞죠? 왜냐면 존나 작은 것뿐에 숫자는 발산하거든. 그래서 반드시 숫자가 무조건 사라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숫자가 안 사라지잖아? 어딘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겠죠? 왜냐면 무조건 0분의 0이 나와야 되거든. 자, 그럼 얘가 묶여요. H에 탕탕 4H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가짜 0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가짜 0을 여기다 넣어요. 가짜 4죠. 가짜 4인데 뭐라고 치자? 4라고 치자. 결과가 같은 걸 볼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반드시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내 거 보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표현해서 꼴 맞추기 한 다음에 극한값을 계산하는 것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극한값 계산하는 게 먼저 1단원에서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정리 한번 해보세요.